이제 메리앤의 어떤 성장 과정, 그리고 이 메리앤이 그림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버그, 즉 인섹트의 어떤 변태 과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2차 시에서는 이 메리앤이 계속해서 자신의 관심, 곤충에 대한 관심을 어떤 식으로 디벨로핑 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봅시다. Even after 메리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진 후에도 그녀의 인섹트에 대한 관심은 die down, 죽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인섹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She kept caterpillars and butterflies at home. 어머나 세상에. 집에서 얘네들을 길렀대. 그런데 in order to study, 연구하고 paint, 그것들을 그리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심지어는 집에서 이제 애벌레, 버터플라이를 기르기도 했다는 얘기죠. To capture each moment of change.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변태 과정을 거치니까요. 이 변화하는 각각의 어떤 이 순간들을 캡처하기 위해서 목적이야. 그녀는 spent many nights awake. 깨어있는 채로 많은 날을 보냈다. Watching and waiting. 보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말이야. In her house, 그녀의 집에는 말이야, were so many plants, 너무너무 많은 플랜트와 그 다음 jars of insect가 있었대. 그러니까 이 식물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곤충이 담긴 그런 병들도 되게 많았다 하는 얘기지. That her kitchen began to look more like a research lab 했단 말이야. 대신 왔네? 어머나, 이거 앞에 쏘가 있네? 어머나.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서 뭐할 정도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집안에 플랜트가 진짜 많고 곤충이 담긴 병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녀의 키친은 말이야. 뭐로 보이기 시작했다? More like, 마치 뭐 같았어? Research lab, 연구 실험실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얘들아, 여기에 in our house 방소의 부사구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도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o many plants, jars and insects, 이게 이제 주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were in our house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 문장이었는데 부사구가 앞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얘와 얘가 도치됐다. 주어와 동사가 도치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After almost 20 years of hard work. 그래가지고 집에서 연구실로 만들 정도로 집에다가 이제 곤충 병이랑 식물이랑 막 잔뜩 놔두고 이제 연구를 했다 이거.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열심히 연구를 한 끝에 메리앤이 출간을 한 거야, 책을. 그런데 그 책이 뭐에 대한 책이야? 곤충에 대한 책이라는 거지. 언제? 1979년에 출간했다 하는 얘기죠. 그치? 책을 드디어 출간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야. There had already been books. 이미 책이 있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책이 이미 있었어. 뭐에 대한? 곤충에 대한 책이 있었다 한 얘기야. but 이하가 중요하겠네. 하지만 메리앤 거는, 메리앤의 책은 말이야, 메리앤즈 뒤에 북이 생략됐겠지. 메리앤의 책은 정말 특별했다 하는 얘기야. 뭐가 특별했는지 얘기가 나오겠지. 뒤에 봅시다. While no other books had ever depicted, while 나왔어. 다른 책은 말이야, 곤충의 이런 완전한 생애 주기를 다 그린 적이 없었어. 그지? 다른 책은 곤충의 생애 주기를 이렇게 완전하게 그려본 적이 없는데, 반면에 메리앤스 쇼, 메리앤의 책은 말이야, 메리앤스 북 또 생략돼 있는 거야. 그래서 메리앤의 책은 말이야, 보여줬어. 뭘 보여줬어? 각각의 메타모르포시스, 이 변태 과정을 아주 in detail, 상세하게 보여줬대. 그러니까 기존의 책이랑은 너무 달랐어. 너무 스페셜했어 라는 얘기야. 그리고 게다가 말이야, moreover, 게다가 말이야, 메리앤은 revealed, 메리앤은 보여줬대. 뭘 보여줬대?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things,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줬대. 이게 무슨 말이야? By illustrating, 설명 나오겠죠? 뭘 함으로써? 그림으로써. illustrating, 그림으로써. 뭐를 그려? 곤충을 그림으로써. 그런데 within their natural surroundings, natural surroundings 하면은 그 곤충들이 살고 있는 뭐 식물 같은 거, 그지? 아니면 뭐 흙, 그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겠죠. 그지? 내추럴 서라운딩 하면 자연 환경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 환경 속에 곤충이 위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써 이 생명체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냈다 하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의 그림들은
단지 뭐 곤충이면 곤충, 나비면 나비 하나만 그렸는데 그거를 그렇게 그리지 않고 여기 그림처럼 식물에서 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그 곤충과 생물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려고 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this was different. 이것은 달랐다 이거야. 뭐랑 달랐냐면 the other drawings of that time. 그때 당시, 그지? 그 당시에 다른 그림들과는 되게 달랐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그림들은 위치가 맞는 거. Other drawings of the time 앞에 있는 거 맞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림들은 displayed 보여줬다 이거야. Only single specimen. 그래서 단 하나의 표본만을 보여줬다. 그지? On a plain background. plain 하면은 simple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배경에 뭐 하얀 배경 아니면 이런 식의 뭐 노란 배경 이런 배경에 뭐 나비면 나비 하나, 그지? 애벌레면 애벌레 하나 이런 것만 보여줬었다. 그때 당시 그림은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랑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지? 자, 그다음 in an era 하면 era는 시대야 얘들아. 그런데 in an era when 했으니까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이언티스트들이 인식했어. 식물과 동물을 인식했는데 어떻게 individually 다 각각 인식했다는 얘기야. 그지? 각자 개별적으로 인식했다 하는 얘기야. 각각 개별적으로 인식했던 그때 당시에 말이야. 메리앤은 paid attention to 어디다 관심을 쏟았냐면 how they fit together.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그 plants와 animals들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plants and animals를 바를 거야. 그래서 이 plants와 animals들이 각각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는지 fit together 맞춘다는 뜻이지. 그래서 조화롭게 어울리는지에 관심을 쏟았다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식물과 동물의 그림을 그린다 하는 얘기는 하나의 표본만 그냥 이 플레인한 배경 단순한 배경에 그 하나만 그렸다는 얘기죠. 애벌레 하나, 뭐 나비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메리앤의 그림은 그 식물과 동물이 어떤 식으로 잘 어울리는지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라는 게 그때 당시 그림이랑은 굉장히 달랐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시의 왼쪽 페이지 내용이 단락 구분을 먼저 일단 해보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네요. 이제 단락별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단락은 이 메리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이후에도 곤충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속이 됐다 하는 얘기고, 곤충에 대한 관심 지속돼서 심지어 집에서 이 리서치 랩 같은 집 안에 곤충들을 막 갖다 데리고 나와서 막 그냥 키우고 변화 과정을 막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계속 했다 하는 얘기죠. 곤충에 대해서 이 계속되는 연구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치? 결국에는 책이 나오게 됐는데 이 책이 곤충에 관한 책이었다 하는 얘기고요. 이 곤충에 관한 이 책에서 그러면 뭘 다뤘는가, 뭐를 그렸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상세한 세부사항은 변태 과정의 단계를 굉장히 섬세하게 상세하게 그려냈다 하는 얘기.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in addition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이게 두 번째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 사이에 릴레이션십에 좀 주목을 하고 연관관계에 주목을 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그림들은 그냥 단순한 배경에 하나의 개체만 그냥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이 메리앤의 그림의 어떤 특징은 이렇게 식물과 동물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연관관계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렸다 하는 얘기가 이제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앤의 어떤 첫 번째 책이 출간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반향을 많이 일으켰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림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계속 곤충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단 말이야. 그런데 many years passed. 많은 해가 이제 지나가고 메리앤이 암스테르담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어. 그런데 그곳에서 she was able to sell her paintings. 지가 그린 그림을 팔 수가 있어. 그리고 볼 수도 있었다. 어디에 걸리는 거니? to에 같이 걸리겠네. 그지? to sell and to view. 그지? 볼 수 있었다. marvelous. 아주 멋지고 exotic. 이국적인 이 나비 표본을 볼 수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가가지고 이제 그림도 팔고 그다음에 나비 표본도 보고 이런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the other enthusiasts had collected. 그런데 그 표본들, 나비 표본들
대한 얘기겠죠, 그지? 이 나비 표본은 어떤 표본이었냐면 다른 enthusiast 하면 enthusiastic 하면은 진짜 막 열정적인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곤충 수집에 열정적인 사람들 그런 다른 애호가들이 이렇게 콜렉티드 모아놨 나비 표본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 하는 얘기야. 여기 이제 나비 표본이 여기 나오네요, 그지? Marvelous and exotic butterfly specimens. 그래서 나비 표본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하지만 seeing these lifeless creatures 이렇게 생명이 없는 그런 생명체를 보는 것은 주어야 stuck in case.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케이스에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 그지? 케이스에 갇혀 있는 이런 생명체를 보는 것은 only made 동사 마리에는 말이야 뭐 할 수 있게 만들었다. desire하게. 그치? 동사로 쓰인 거예요. desire. 그래서 마리엔이 desire to 뭐뭐를 갈망하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야. 뭘 갈망하는 거야? 그것들을. 자, however, 하지만 seeing these lifeless creatures stuck in cases 볼게요. 자, 뭔가 주어 자리에 명사가 나왔어. 동명사. 그지? 동명사 주어인가 봐. 그래서 이러한 lifeless 하면 죽은 거죠. 그지? 표본 죽어 있잖아, 지금. 그래서 죽은 생명체를 보는 것은 그런데 이거를 수식해 주는 부분이 여기 또 있어. stuck in case. 케이스 안에 갇힌. 그지? stuck. 케이스 안에 붙어 있는 그지? 박혀 있는 이런 죽은 생명체를 보는 것은 주어야 만들었다. 누구를? 메리앤을 뭐 하도록? desire to 하도록 갈망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을 보고 싶도록 만들었다. 어디에서? real habitat.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표현이겠지, 그치? 그래서 진짜 서식지에서 걔네들을 보고 싶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owever 이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죠.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에 넘어가가지고 많은 이 나비 표본을 보긴 했지만 이 표본을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됐어. 그래서 실제 서식지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겠네. Finally 마침내 1699년 6월에 52세 나이로 메리앤과 함께 누가 갔나봐. 영기스토러 딸이 2명 있었대요. 근데 둘째 딸 그래서 영기스토러가 막내 딸이 같이 배에 올랐다는 거야. 그런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 배야? 수리남으로 가는 배였어. 그런데 그 수리남이 낯선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동격으로 처리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수리남 어떤 데야? 테리토리 하면 영토야. 근데 네덜란드에 속한 영토야. 그래서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그런 남아메리카의 수리남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향하는 배에 올랐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This was a bold challenge. 이것은 굉장히 대담한 도전이었습니다. 그치? 자, 왜 대담한 도전이었는지 뒤에 이유가 나올 거예요.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해서 뭐뭐에 덧붙여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being a female naturalist 즉 이 여자 자연주의자라는 얘기지. In a male-dominated world. 그치? 그때 당시만 해도 어땠어? 남자가 주도하는 세상이었어. 그지? 그런데 언제였어? 17세기 과학계. 그지? 17세기 과학계는 남자가 주도하는 세상이었는데 여성 자연주의자였다는 얘기. 왜 이게 볼드한 챌린지였는지 이유가 첫 번째가 나오는 거야. 첫째 뭐야? 남자만 보통 이렇게 주도적으로 과학계에 있었는데 얘는 여자였다 이거지. 그지? 얘는 여자였어. 두 번째로 also 얘기 나왔어. 이게 두 번째야. 그지? 메리에는 말이야. set out on an expedition. set out 하면 뭔가 시작한다는 얘기야. 근데 expedition을 시작해. 그러니까 탐험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탐험을 시작했어. 뭘 가지고? purely scientific goals.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과학적 목적만을 가지고 이렇게 탐험을 했다 이거야. Before it became common. 그러니까 그것이 과학적 목적을 가지고 탐험하는 것이 보편화되기 전에 이렇게 탐험을 떠나게 되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볼드한, 굉장히 대담한 도전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담한 도전, 이게 왜 대담한 도전이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female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지 순수하게 과학적 목적만을 가지고 떠난 이 탐험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볼드한 챌린지였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역시 단락 구분 세 번째 단락이에요. Many years. Finally 이게 네 번째 단락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디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표본들은 많이 봤지만 하지만 요 뒷부분 그래서 메리앤이 이제 뭐를 갈망하게 되었다?
진짜 리얼 해비tat에서 보는 걸 갈망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서식지에서 곤충 관찰을 하고 싶었던 메리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이 나비가 많이 사는 실제 서식지 어디야? 이렇게 생각을 해봤겠지. 근데 얘가 지금 네덜란드에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메리카 지역을 생각했을 거야 아마.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남아메리카 지역이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수리남을 생각을 한 거죠. 그지? 그래서 수리남으로 떠나야겠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고, 이 수리남으로 떠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결정이 굉장히 대담한 결정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었단 말이야. 왜? 누구야지? 얘기했어. 여자였다 이거지. 그지? 남자가 독식하던 시대에 여자였어. 두 번째, 그 탐험이 순수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목표만 가지고 떠났던 그런 탐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흔한 일이 되기도 전이었는데 과학적 목적만 가지고 수리남을 떠났다? 와우, 대단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이야기.